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청주 세활용 시민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쓰지 않거나 버려지는 물건을 다시 살리고 또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내는 곳인데요. 마침 9월 6일이 자원순환의 날이라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청주 세활용 시민센터 여무 관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청주 세활용 시민센터가 어떤 곳인지 또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청주시가 자원순환 활성화와 생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서 만든 복합시설이 되겠고요. 위치는 수rum제 부근에 있어요. 지난 2019년 11월에 개관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사단법인 풀꿈 환경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비전이 재생과 공유로 다채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참여와 협력의 자원순환 플랫폼이 되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업은 기본적인 시설 관리나 기본 운영, 그다음에 자원순환 심의 실천과 교육문화 사업, 그리고 생활용 공예 활성화, 업사이클 산업 기반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원순환 어떤 정책 발굴과 지속 가능한 지역 살리를 위한 협력 활동 등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재활용이란 단어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재활용과는 어떻게 다른지 재활용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흔히 자원순환하면 재활용 이렇게 생각하고 영어로 리사이클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리사이클을 보면 자원을 순환하는 과정에서 자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중고 물건을 쓰는 것처럼. 네. 그러면 자원을 순환하는 과정에 자꾸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제 안 쓰는 물건이나 버려지는 물건을 디자인을 바꾸거나 스토리를 입히거나 혹은 쓰임새를 달리하면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가치를 더해가는 자원순환을 해보자. 이런 게 이제 업사이클이 되겠고요. 예를 들자면은 가방이 고장 났는데 수선해서 다시 쓰면 재활용이 되는 거고, 네. 자동차 시트가 가죽으로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폐자동차 이걸 가지고서 모어덴처럼 새로운 가방을 만들어서 쓴다. 이러면 이제 재활용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업그레이드, 리사이클 두 가지가 합쳐진, 그래서 이제 복합어로 업사이클 이렇게 쓰는 거고, 우리말로는 재활용. 다시 표현하면 가치를 더해가는 자원순환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재활용 시민센터에서는 또 시민들을 위한 재활용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재활용 시민센터니까 시민들을 위한 재활용 관련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우리 청주시가 공예도시 또는 쓰레기 없는 도시를 표방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생각에는 시민 속에 잠재되어 있는 공예 재능을 좀 끄집어내고 여기에 업사이클 개념을 같이 결합시키면 그러면 재활용 공예가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주 사람들은 누구나 재활용 공예품 정도 하나 만들어서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제 주말에 가족들이 참여해서 재활용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재활용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이름 더 새로움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한 1년에 30개에서 40개 정도 주제를 가지고 오전 오후 하니까 60회에서 한 80회 정도 이렇게 매 주말에 시민들에게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꼭 엄청난 명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민들 속에 재주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공예가 양성 과정, 시민들 속에서 이제 모집을 해서 현재 3회째 양성을 했고요. 한 60여 명의 시민 공예가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더 나가서 재활용 공예품 제작 지원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를 해요. 네. 그중에 괜찮은 아이디어를 단계적 워크숍을 거치면서 그중에 이제 우수 재활용 공예품을 발굴해서 제작 지원하는 것까지 하는데, 그것도 이제 올해 3회째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가족 기억 인형이라든지 혹은 우산천을 가지고 텀블러 보냉팽을 만든다든지 이런 이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3층에 재활용 공방들을 입주시켜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면서 공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우리 센터에 입주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청주 곳곳에서
공예 활동을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는 많은 공방가 공예가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네트워킹하고 그다음에 이번 9월 1일 날 그래서 그런 공방 연합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19개 공방이 참여하는데 그런 식의 세활용 공예를 묶어내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서 가치를 더하는 이 프로젝트 사업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 재활용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쓰고 버리는 것에 익숙한 우리.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요? 처음 발명된 플라스틱은 지금도 썩지 않고 쌓여 있고 지구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십장생이 된 쓰레기. 이런 지구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작은 실천이 시작이 되고 지속 가능한 미래가 되는 지구를 위한 한 걸음. 그리고 쓰레기에 가치를 더하는 사람들.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하다. 폐가죽이 멋진 열쇠고리로. 낡은 청바지가 멋진 실내화로. 공방에서 이제 많이 필요한 비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 아파트 폐기물장 이런 데도 이제 뒤지기 시작했어요. 가죽 공예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새 가죽 쓰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데 재미는 있는데 또 이제 우리가 쓰던 가방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또 이제 한번 리폼을 조금 해보니까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또 쓸모도 있고 별로 필요도 없는데 나 업사이클링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계속 환경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폐 팔레트가 근사한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로. 한 10년 정도 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업사이클을 교육 지원 쪽으로 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협동조합을 내게 됐습니다. 폐자원을 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한 20가지 정도 되고요. 다양한 소재들이 많은 양들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수급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재은행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좀 느끼죠. 그래서 그 업사이클 센터들의 소재은행하고 좀 연계를 해서 그런 다양한 소재들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진 폐허가 의미를 담은 새로운 공간으로. 여기는 몇 년 동안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그런 집이에요. 사람들이 요즘은 흔히 그 도시재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막연히 어떤 동네에 좀 오래된 곳을 그냥 부시고 새로운 뭔가를 짓는 것보다 그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문화를 재생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떤 물건에 대한 업사이클링도 하긴 하겠지만 공간을 재생하고 마을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공간 재생가로서 업사이클링을 계속 해나가고 싶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만들어내는 무한의 가치. 비닐봉투 없는 지구. 플라스틱 없는 하루. 버려진 것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 소중한 의미를 만드는 일. 재활용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문화입니다. 당신은 재활용을 실천하고 있나요? 네,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로 이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고 또 이 재활용이 미래를 위한 새로운 문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원순환의 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숫자 9하고 6은 네. 거꾸로 하면 같은 숫자가 되죠. 네. 그래서 환경부에서 2009년에 9월 6일을 자원순환을 기념하는 날로 만들자 해서 그때부터 이제 기념일로 선포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그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네.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그 유용한 물건이나 물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원을 딱 버리는 순간 쓰레기가 되죠. 네. 근데 쓰레기를 다시 모으는 순간 자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은 순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그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시키는 일종의 선형 구조였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생산, 유통, 소비 다시 관리 자원을 관리해서 재생시키는 이런 어떤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정말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요즘 기후위기 탄소 중립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때일수록 자원 순환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청주 새화룡 시민센터에서는 이 해마다 자원 순환의 날 뜻깊은 행사를 개최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행사가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 센터뿐만이 아니라 자원순환의 날이 되면 전국적으로 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 청주에서는 우리 센터하고 쓰레기 줄이기 녹색 실천 네트워크라는 연대 기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동 주최를 해서 2022 자원순환 한마당 및 스줄 활사 발표대회, 스줄 활사인데 이제 너무 길어서 네. 쓰레기 줄이기 활동 사례 발표대회 이런 이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9월 6일 오전 10시부터는 한 60개에서 70개 정도의 기관 단체가 그동안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를 막 뽐내는 이런 발표대회가 있는데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패널 전시 형태로 하고 또 하나는 프리젠테이션 발표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이 되겠고요. 오후 1시부터는 이제 자원순환 포럼 이야기 마당을 진행할 건데 쓰레기 없는 삶, 저마다의 라이프 스타일 1 이런 그 주제로 해서 각계각층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쓰레기를 줄일 것이냐 가지고 이제 재미난 토론회가 있을 거고요. 2시 반부터는 이제 기념식과 시상식을 하고 그다음에 부대 행사로 다양한 새활용 공예 체험들이 있을 텐데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도 오셔도 되고요. 오실 때 그냥 쓰고 버리게 되는 그 예쁘게 생긴 빈 병이 있으면 가져오시면 이걸 가지고 이제 향기가 나는 디퓨저로 변화시켜 가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예쁘게 단장을 해서 재활용을 해서 예쁜 꽃병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오셔서 직접 체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매일매일 생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피부에 와닿게 이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일회용품이 너무 지금 남발되고 있죠. 특히 네.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하게 돼 있고 대부분은 또 플라스틱류의 쓰레기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썩지도 않고 분해되지도 않고 잘못 태우면은 미세먼지나 혹은 그 온실가스 발생이 되고 정말 골치 아픈데요. 사실 이 쓰레기 대란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2018년도에 중국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그동안 전 세계 쓰레기를 수입했었는데 이걸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된 거죠.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시키는 아주 많은 재활용 쓰레기들의 상당량을 중국에 수출해서 처리했던 거거든요. 이게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2019년에 전국 230여 개 곳곳에 쓰레기가 막 적체되고 이게 막 120만 톤 정도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고 이어서 코로나가 오면서 2020년에 더 많은 쓰레기가 우리 주변에 이제 넘쳐나게 되면서 쓰레기 대란 이 얘기가 한 2, 3년 동안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50만 톤이 넘었어요. 매일 하루에 50만 톤 이상 발생을 하는데 이 발생량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네. 문제는 재활용률의 증가율은 정체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은 늘어나는데 재활용의 비율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해마다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전체 쓰레기 폐기물 중에 30% 정도가 자원으로 돌려지지 않고 그냥 소멸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특히 이제 우리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활기의 폐기물이라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이 하루에 얼만큼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냐 이랬을 때 전국 평균이 1.16kg 정도거든요. 우리 충북은 1.4kg이 넘어요. 네.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어쨌든 데이터상으로 우리 지역이 생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거로 잡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최근 우리 청주에 북이면 민간 소각 시설이 밀집돼 있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주민들하고 민원 갈등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문제도 이제 지역에서 심각하고 한 사항인데 어찌 됐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재난, 기후 위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어쨌든 이 쓰레기 문제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아까 이제 쓰레기 대란의 시작이 2018년 중국발 그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크게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해 2018년도에 자원순환 기본법이 시행이 됐어요, 처음으로. 그러면서 국가 자원순환 기본계획이 만들어졌거든요. 이 기본계획의 비전을 보면 자원의 선순환으로 순환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획들이 쭉 체계화돼 있고, 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충청북도 자원순환 집행계획, 그 다음에는 청주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이런 국가 계획 체계가 다 완비돼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계속 중국 그 쓰레기 수출 중단, 그 다음에 이어서 코로나, 이런 국면을 사실 계획이 넘어서지 못했던 거죠. 그런 부분이 결국 쓰레기 대란 형태로 이제 표출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계획은 좋은 계획이 수립됐지만 사회적 여건상 그 실효성이 실효돼 버린 뭐 안타까운 상황이 좀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가, 도, 시의 자원순환 계획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비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장님께서 이 환경, 지역 환경 문제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분들께 특별히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인류는 지금 총체적인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까지 겪고 있는 팬데믹 위기,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위기, 그다음에 기후 위기. 이게 다른 문제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복합된 문제거든요. 원인은 같은 거죠.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을 이제 나락으로 지금 막 뭔가 인류 문명,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뭔가 문명의 발전 방향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삶의 방식을 뭔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들이 쭉 확산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이 여러 가지 살아왔던 방식이나 문명이 쭉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바닥까지 추락하기 전에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탈탄소, 녹색 경제 사회 구조로의 대전환,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런 개념이나 정책들이 바로 뭐 그린 수완, 그린 뉴딜, 이런 개념들이 막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자원순환이나 탄소 중립이나 녹색 전환, 이런 것들이 뭐 국가나 정부만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국민들, 모든 시민들이 삶의 어떤 방식을 바꾸면서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제 시민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시민들이 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들은 착한 시민들이었죠. 그죠? 앞으로는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 시민으로 전환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청주시의 자원순환 종합시설 청주 세화룡 시민센터의 여무 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기후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관장님, 이 기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주 심각하죠. 지금 6차 대멸종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네. 사실 이제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화석연료 사항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많이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 IPCC에 따르면은 현재 온실가스 농도가 2020년 기준으로 410 ppm, 이건 이제 예전 정상적일 때는 300 ppm 이하였었거든요. 네. 많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서 현재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1.09도 상승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세기 말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면 5도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지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티핑 포인트는 급변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확 바뀌되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포인트를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하고, 네. 지구 평균 온도로는 1.5도가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티핑 포인트의 도달 시기를 몇 년 전만 해도 204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게 2030년으로 땡겨진 거예요. 그걸 거꾸로 환산해 보면 우리가 대책을 제대로 세울 시기가 앞으로 불과 8년도 안 남았다. 이 8년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물론 여러 가지 피해나 기후재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는데, 정말 6차 대멸종으로 가겠냐, 아니면 그것만큼은 막을 수 있는가라는 어떤 전환점에 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국가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2050년까지는 정말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기후 위기에 처한 지구를 살리려면 이 탄소 중립을 꼭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 나눴던 이 자원 순환과 또 이 탄소 중립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탄소 중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새롭게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과 숲이 이제 흡수를 일부 해요. 이 흡수하는 양을 가감했을 때 새롭게 추가되는 탄소의 양이 0이 되는 온실가스가 늘지 않는 이런 상태를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하고 적어도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막 줄여나가서 2050년까지는 새로 발생하는 탄소가 0이 되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탄소 중립인데 네. 우리나라 온실가스가 2018년도가 피크였다고 그래요. 이때 7억 2,700만 톤가량 발생했거든요. 이거를 0으로 맞추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가는 이제 알 수가 있죠. 네. 또 2030년도까지는 한 40% 감축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 뭐 온실가스 인벤토리라고 하는데 거기 나와 보면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은 2.3%로 굉장히 적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이미 산업, 건물, 수송 다 제외하고 그냥 최종 폐기물만 따져서 그런 건데 폐기물 문제가 아니라 자원순환, 이를테면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 전 과정을 봤을 때 자원순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 축으로는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할 거냐, 이게 한 37% 되고 한 축으로 자원을 어떻게 순환할 거냐가 그 못지않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탄소 중립 문제와 자원순환을 달성하는 문제는 아주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장님께서는 30년 가까이 지역 환경운동가로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얼마 전에 또 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예, 8월 중순께예요. 네. 그때쯤에 이제 충청북도 녹색전환 포럼을 개최하면서 충청북도 탄소 중립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가지고 도 시민사회 같이 해서 이제 포럼을 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시했던 것은 탄소 중립이야말로 도민들의 참여 협력이 반드시 중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거버넌스의 거버넌스, 이거 메타 거버넌스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 광범위한 수평적 협의회를 만들어서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요. 사실 이제 그동안이 뭐 국제 기구나 정부 기구가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언하고 계획을 수립했던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시민들과 각계 그 사회 집단들이 스스로 탄소 중립에 참여하면서 뭐 실천하고 실행을 옮겨야 되는 이제 그런 국면이라고 봤을 때 무엇보다 이런 어떤 수평적 협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한 거는 뭐 동아리, 학교, 마을, 교회 뭐 크고 작은 다양한 집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누구나 탄소 중립에 한 가지 역할을 하겠다라는 데를 다 묶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충청북도에 1,000개나 2,000개 정도의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실천하는 구조. 이렇게 풀어나가야 해결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했고요. 이제 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네네. 지금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당일날 충청북도 김현준 환경산림국장께서 같이 참여해서 발표를 같이 했고요. 뭐 전적으로 공감하는 그 생각을 같이 공유했던 측면이 있고요. 조만간 저희가 김영한 지사님 정책 간담회를 좀 해서 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환경 보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로 봐서 우리 제안을 긍정적으로 아마 받아들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청주시는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미 녹색 도시 만들기 활동을 활발히 해오고 있다가 최근 몇 년간 좀 주춤하고 있는 건데 네. 이거 다시 하자라는 제안을 저희가 드릴 거고 역시 이범석 시장께서 뭐 이제 그 우리 자원순환 행사 때도 격려 말씀하러 오시기로 했는데 아마도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겠나 싶고요. 얼마 전에 윤건영 교육감님 정책간담회는 저희가 했습니다. 네. 학교가 탄소 중립 문제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공감했고 그래서 기존에 추진해 왔었던 초록학교 사업을 훨씬 변화 발전시켜서 함께 추진하자 이렇게 이제 공감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민선 8기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관장님께서는 30년 가까이 환경운동에 헌신해 오시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거라 짐작을 합니다. 지역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면서 혹시 포기하고 싶거나 후회되는 순간은 없으셨나요? 뭐 후회까지는 아닌데 네. 힘든 적은 있었죠. 왜냐하면 이 환경 단체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이제 저희 환경운동가들 급여가 높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지 않아서 저희가 사는 건 괜찮은데 이제 부모님이나 네. 자식들을 생각할 땐 차라리 저희가 뭐 전문직이나 공직이나 회사에 다니면서 좀 돈을 많이 벌면서 환경운동을 도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사실 안 해본 건 아닌데요. 네. 뭐 그렇지만 어려울 때마다 좋은 분들이 같이 도와서 헤쳐나오게 해줬고요. 그래서 후회보다는 보람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지난 35년간 싸웠지만 어쨌든 문장대공원 온천이 중단됐죠, 개발이. 네. 그다음에 환경단체가 제안했었던 녹색수도 사업이 청주시정에 반영이 된다든지 또 미호강의 명칭이 최근에 바뀌었죠, 그죠, 네. 공식적으로. 네. 이런 거 민간에서 계속 제안했었던 부분이고 또 얼마 전에 우리 풀꿈재단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발전 수익으로 장학금을 4천만 원을 기부를 했거든요. 이제는 환경단체가 이렇게 기부도 할 수 있는 많이 여건이 바뀌었고 그래서 하나하나 환경운동의 성과가 나올 때 보람이 커지기 때문에 뭐 후회는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관장님께서는 이 세화령 시민센터 말고도 방금 살짝 이야기하셨지만 환경재단도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2014년도까지는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 일을 했거든요.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하다가 이제 2014년에 풀꿈 환경재단을 창립하면서 2015년부터는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당연히 시민단체는 비판과 견제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한 축으로 비판과 견제 역할도 필요하지만 설득과 견인의 역할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됐고요. 그래서 좀 싸우는 운동도 필요하겠지만 협력을 만들어내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활동하고 있고요. 사실 터져 나오는 환경 현안 하나하나 막는 방식으로는 이게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발전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뭐 이런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쭉 해왔던 게 뭐 미호강 상생협력 프로젝트라든지 또 교육청과 함께하는 초록학교 협력 활동이라든지 또 이제 청주 국제 에코 콤플렉스를 운영하면서 교육을 열심히 하거나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한다는 이런 어떤 민관 산학이 협력하는 환경운동을 쭉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환경운동연합 활동을 18년 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 후로 풀꿈 환경재단 9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협력을 견인하는 활동이 힘들어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지역사회가 그래야 바뀔 것이고 이미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활동들을 열심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 환경 문제의 중심에 서서 많은 일들을 또 해오셨고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궁금해요. 저는 제가 그동안 해왔었던 환경운동 27년보다 앞으로 7, 8년이 정말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기후위기 티핑 포인트가 넘기 전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어쩌면 이 몇 년 앞이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인류의 생존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자 기회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녹색 실천, 환경운동을 만들 건가 이제 제가 고민이 많은 거고 그래서 아까 제안드렸었던 수평적 협의회를 통해서 누구나 환경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충북과 청주가 정말 녹색 전환을 선도하는 도시로 이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계속적으로 활동해야 되겠다라고 항상 다지고 있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청주 세화룡 시민센터 여무 관장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주 세화룡 시민센터의 슬로건이 더 새롭게, 다 이롭게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지속적인 자원 순환을 위해서 이 청주 세화룡 시민센터와 여무관장의 앞으로의 행보 응원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